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만갑의 신은하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잘 알고 계신다는데 정말 신은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네.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탈북민 중에 신은아라는 아이가 있구나라고 기억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촬영하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무슨 뭐 첫 인사부터 각오를 다지면서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굉장히 바빠요. 육아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사실 일할 때는 일이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힘들고 바쁜 일이 육아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벌써 예전에 은하 씨가 네. 저한테 그랬잖아요. 언니는 애도 키우고 돈도 벌고 네. 일도 열심히 하고 네,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네. 은하 씨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요? 아이도 낳고 네. 일도 하고 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돈은 있어? 못 벌고 있어요.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일이 옛날만큼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아줌마가 됐다고 또 이렇게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요. 음. 통장이 이제 통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통장이 네.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유튜브도 네.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슬럼프 또 세련되게 말해야죠. 슬럼프가 와가지고 네. 요즘 잠깐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재정비한다. 좋은 말이 있었구나 언니. 비슷하게. 근데 고향은 북한에서 네. 함경 북도 무산이죠. 함경북도 무산이죠. 엄청 추웠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무산 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무산, 해령, 온성, 해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야,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나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저 한국에 와서 저희 언니는 한국에 와서 동창회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친구들도 오고 심지어 선생님까지 탈북해가지고 네. 스승의 날도 챙기는 분들 보셨어요. 어머. 무산 분들이. 야, 대단하시다 네. 그분들. 네. 그러면 몇 년도에 탈북하셨어요? 저희는 98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중국에 들어와서 조금 머물다가 2003년도에 한국에는 왔어요. 2003년도에 굉장히 그러면은 이제 20년은 된 거네요. 한국에 온 지. 근데 20년 됐으면 사실 그때는 이제 우리 탈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일반 한국 분들한테. 그쵸. 그렇죠.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때 가장 많이 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죠. 2000년대부터 네. 그때 많이 오기는 했죠. 저희 요즘은 뭐 한 개씩 뭐 10명 남짓 하다고 하던데 저희 때는 막 300명, 400명 한 기수에. 그래서 그렇구나. 막 거기서 심지어 막 가족 잃어버렸던 가족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고향 얘기하다가 야 니 근데 아무개 아들이 아니니 하면서 정말 친구 자제분들 막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억이 나. 제가 왔을 때 제가 그 안성 그 하나원에 있을 때 우리 중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중조 할머니를 하나원에서 만났잖아요. 어머 진짜 언니? 우리 할머니의 동생 네, 같이 어머. 계셨던 동생도 하나원에서 만났잖아요. 세상에나. 근데 너무 놀란 게 네. 우리 다음 기수에 음,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없죠. 뭐 생각이 없이 이렇게 했는데 중조 할머니가 아메 어떻게 여기 있음도 이런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 아메한테 그러니까 니 누구야? 니 누구야? 영섭이 둘째 딸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메 있잖아요. 둘째 딸이 없어졌다는 게 여기 왔니? 이러더 그래 둘째 맞아 딸이 언니.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 둘째 딸이 조금만 갔나 없어졌다는 게 니 여기로 왔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그때 만났어요. 하나원에서. 예. 만났구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예. 되게 정정하시다가 중조 할머니인데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니는 언제 왔어요? 나는 2006년도에 왔어요. 2006년도. 예. 아. 그래서 2007년도에까지 하나원, 2007년 초까지 하나원, 아니 2006년도에 그 예. 초에 하나원 있을 때 중조 할머니랑 만났었던 거죠. 그때도 세상에. 우리가 200명 정도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탈북민들 피크였던 것 같아요. 피크. 어, 탈북 피크. 맞아. 아니 그 상태로 계속 와야지 저 북한 뭐 인민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좀 붕괴되거나 그렇죠. 할 텐데 예, 그렇죠? 예. 맞아. 그때 그래서 우리 우리 하나원에서 그랬어. 야, 근데 하나원에 와 보니까 우리도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맞아. 야, 다 쉬쉬쉬 하면서 안 가는 거 하면서 싹 다 도망왔구나 이러면서 우리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서로 탈북민끼리도 진짜 자기 이름을 공개를 잘 안 했어요. 서로 가명되고 맞아요. 내가 아는 분도 음. 저는 안 그랬는데 순진해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분도 고향이랑 이름을 숨겼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실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 숨겼다라고 그치.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 앉아서 막 그때는 하나원에서 제일 좋은 간식이 오징어였잖아요. 아 마른 오징어. 그 마른 오징어를 우리 한 달에 5만 원 용돈을 타면은 맞아. 상점에 줄을 쫙 섰잖아요. 맞아, 오징어 맞아. 사 먹겠다고. 기억나요. 오징어 뜯어먹으면서 야 김정일이야 우리를 다 추방 못 우리 가족 다 추방 못 보낸다. 그러면 야 손가락하고 발가락에 지를 지켜야 되고 사회주의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너무 그런 많이 말까지 오니까. 맞아요. 그런 말까지 할 정도고 맞아, 또 이제 맞아. 김정일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군님이 야 무슨 어찌고 막 이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장군님이라고 네, 했구나. 농담을 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 오징어 얘기 나오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 하나원에 있을 때 이제 저희 때까지만 해도 가족 온 사람들이랑 남자들은 안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그 가족이 같이 왔던 오빠 중에 한 명이 저희 언니를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근데 꼬셔야 되는데 그 하나원 안에서 뭘로 꼬셔? 맞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거인다는 게 그 마른 오징어를 맞아. 아침마다 마른 오징어 한 마리씩 문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어머. 근데 10마리쯤 되니까 우리 언니 마음이 돌아선 거야 그 남자한테. 저희 때는 하나원에 2개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오징어를 10마리 정도 받아먹고 우리 언니가 그 사람한테 홀랑 이제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 하면 그 오빠 생각나고 그 오빠 생각하면 그 마른 오징어 덕분에 너무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남자분들 우리도 같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자기 받은 용돈 가지고 오징어를 그렇게 줬었어요. 진짜.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 자기가 받은 그 5만 원 가지고 오징어 안 사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 남자가 주는 거 먹으면 그쵸, 되니까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남자들 그런 기억이 멈췄네. 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당시 북한 여자들이 오징어에 넘어가. 언니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 그러니까 하나원 현실이고. 내에서는 맞아. 그 어떤 명품이 와도 오징어보다는 안 돼. 맞아. 그때 당시 뭐 명품백을 알았겠어. 뭐 몰랐지. 명품 액세서리를 알았겠어. 그냥 마른 오징어면 여자를 그래도 조금 쉽게 꼬실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았나. 진짜, 네. 순진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언니. 그리고 지금 오는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요. 2003년도에 이게 폴더폰인가 그런 폰을 썼지 않았어요? 폴더폰도 아니었어요. 폴더폰도 아니고요. 그냥 뚜껑도 아, 없이 나 이런 거 옛날 사람 같네요. 엄청 뚜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그맸어요. 이것보다 조그맸고 여기 약간 그 있고. 뭐지 그 안테나 같은 게 달려 있고 그거 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무로 된 번호판이 있는 그런 거를 저희 때는 썼었어요. 내가 그러다가 나왔을 때. 폴더폰이 나오고 그러다가 아이폰이 초콜릿폰이 나오고 맞다. 그다음에 터치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맞아. 맞아요. 그랬어요. 내가 왔을 때 폴더폰을 썼거든요. 그때. 근데 그 폴더폰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었잖아. 사진을 내 셀카 찍는 게 그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셀카 그리고, 찍는 게.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어땠어요? 그 핸드폰 하면 제가 바로 와서는 못 갖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엄마가 해줬는데, 하루는 엄마가 들어와서 이렇게 북한 엄마들 너무 화가 나면 이게 막 쳐넣으면서 욕하잖아요. 미쳤대요. 핸드폰 당장 압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핸드폰 요금이 그때 당시 기본 요금하고 제가 사용하는 거 다 합쳐서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나왔는데 6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 달 나가서 일하면 1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아빠 월급에 제가 60%를 그러니까. 한 달 전화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밤마다 그때 이게 뭐 고래 사냥이라고 고래 사냥 게임이랑 그 테트리스 터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거의 핸드폰을 켜놓고 자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요금이 그렇게 나가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려면 계속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썼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기가도 있고 뭐 와이파이도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에 꼭 접속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고 이거 사용하면 뭐 요금이 나온다, 그냥 25,000원 정도 나오겠지 하고 그냥 잘 때도 켜놓고 잤는데 그게 60만 원이나 나온 거예요. 진짜 집 안 쫓겨난 게 그래 다행이네요. 안 쫓겨났는데 3개월 동안 핸드폰 회수당해가지고 쓸 수 없었던 기억이 나요. 야, 진짜 저는 핸드폰 하면 저도 한 70만 원 정도 우리 할머니한테 그때 엄청 혼났었거든요. 야, 이 썩은 년이 갓나 새끼 이가 나 미쳤구나 이런 거. 어째 그런 건데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억울해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핸드폰을 줬는데 그 핸드폰 가지고 우리 친척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하고 다른 데 아는 언니랑 연결해 주려고 둘이서 통화를 엄청 했었어요. 언니 핸드폰으로? 할머니가 사준 핸드폰이니까 할머니 명의였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연락을 거의 그분이 가지고 계셨고 그럼 그분이 둘이서 연락을 했단 말이죠. 네. 내가 연결을 시켜준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통화가 뭐 얼마만큼은 다 무료잖아요. 웬만하면. 그때는 전화 걸면은 이제 맞아요. 다 요금이 다 그거 맞아요,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전화 띵 몇 번은 울리고 그리고 끊잖아. 딱 끊어. 그러면 얘가 왜 전화 왔지? 상대방이 전화하겠고. 그래가지고 그런 꼼수를 많이 부렸었는데 그리고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 절대 받지 말라고. 맞아. 그랬었어요. 한원에서 교육하잖아요. 수신자 부담 내 요금이 나가는 거니까 받지 맞아. 말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뭐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전화가 너무 신기해서 전화하는 자체가 맞아. 얘한테 1시간 하고 쟤한테 1시간. 맞아. 야 이제 우리 동네는 장마다에 가니까 무지개 얼마 하고 뭐 얼마 하더라. 야 여기는 야 너네 동네 그러니 여기는 그렇더라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통화가 맞아.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은 그때 당시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72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 미쳤다고. 이 가나 미쳤다고 막 이렇게 혼냈던 적도 있어요. 그래 핸드폰에 대한 흑역사가 다 있네. 맞아요. 진짜. 너무 근데 신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뭐 가방 안에도 넣고 식탁에도 넣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런 물건을 내가 만져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핸드폰 손에 늘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금 폭탄이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맞았던 기억도 나고. 맞아요. 그러면 2003년도에 와가지고 학교를 여기서 다녔겠네요? 학교를 여기서 다녔었죠. 원래는 제가 중국에 있는 5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살던 아파트에 어떤 여자의 제 또래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 가고 싶다니까 자기가 나한테 해줄 말이 있대. 그래서 뭐냐 하니까 자기 학교 가가지고 이제 탈북민이어서 받았던 그렇게 조금 나빴던 상황들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따 같은 것도 받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되게 진짜 수치스러운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너 진짜 사랑고기 먹어봤냐? 뭐
북한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뭐 진짜 사형하는 거 봤냐 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얘는 아예 학교 다니다가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교복 입고 책가방 메고 여기 애들처럼 막 학교 다니고 싶은 꿈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교복은 내가 동대문에 가서 사 입으면 되지라는 마음에 언니랑 같이 둘이 손잡고 동대문에 가서 교복을 샀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을 때 아니면 동네 돌아다닐 때 교복을 입고 책가방 메고 돌아다니고, 실제 공부를 시작한 거는 영등포에 있는 수도학원 거기 가서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을 다 수료해야지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검하고 대검 두 개를 봐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갔죠. 대학교에서는 어땠어요? 대학교 두 번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제가 20살 때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또래 친구들이라고 하면 잘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랑 이게 뭔가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은 정말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살던 20대 여자 아이들이에요. 근데 나는 북한에서 살다 온 아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말을 하면 이게 사투리가 막 튀어져 나가서 그냥 막 입을 닫고 있고 또 친구들이 뭔가 취미 얘기를 하면 뭐 테니스를 친다 뭐 이렇게 배드민턴을 친다 이러면 은하야 너 배드민턴 좋아해 이러면 배드민턴이 뭔지 알아야 얘기를 하고 그렇지, 맞아. 테니스가 뭔지 알아야 내가 뭔가 말을 섞을 텐데 모르니까 그때부터 입을 싹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1학기, 2학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1학기 정도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있으면 괜히 길을 돌아서서 가거나 아니면 우리 집 쪽에 집이 같은 방향인 애가 버스 같이 타자고 그러면 나 약속 있어서 못 간다 그러고 혼자 타고 가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늘 맞아요.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나 사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왔다 이러니까 함경북도 무산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나 북한에서 왔다도 아니고 함경북도 부산에서 왔다. 왜냐면 북한에서 왔다 이러면 북한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애들이 확 겁을 먹을 것 같아서 그냥 풀어서 함경북도 무산에서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악몽도 꾸고 내일 애들한테 어떻게 고백을 할까. 근데 애들이 부산? 뭐 무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 그 너네 두만강 알지? 그러니까, 두만강은 북한에 있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 쪽에서 내가 건너왔어. 두만강을 건너왔으니까 너 혹시 탈북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탈북자라고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걔 중에 이제 탈북자라는 걸 눈치챈 아이도 있고 왜냐면 내가 말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말을 하더래. 그래서 그게 뭐야 이러니까 방학이 끝나고 한국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반갑다 너 이렇게 헬스케졌니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 못쓰게 됐다 이러니까 못쓰게 됐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런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아닌데 그리고 이게 또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자기 이상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뭐 현빈 좋아한다, 막 원빈 좋아한다 하는데 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는 서른도 좋아해 이러니까 서른도 막 나오나 얘기 나오니까 이게 자기네 부모님 세대도 아니래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가요 무대를 보면서 서른도 나오는 아저씨를 아는데 20대 젊은 애가 서른도를 좋아한다니까 저 은하가 조금 이상하다고는 조금 애가 4차원인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설마 탈북자일까 했는데 내가 이제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놀란 거죠 애들이. 근데 그때 딱 정말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를 피하는 애들 애들 그리고
또 한 친구들은 내가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를 많이 안아줬던 친구 막 제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서 펑펑 울고 막 이제 내가 고생했던 얘기 들으니까 손잡고 정신과에 가재요. 정신과에 가서 이거는 상담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 트라우마는 너는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너를 괴롭힐 수도 있다. 이게 한국 애들이 생각이 되게 깊어요. 20살밖에 그러니까. 안 됐던 친구들인데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막 그런 것도 해주고 좀 이렇게 되게 고마웠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있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잘 보내지 않았나 싶죠. 진짜. 저는 이제 연예인 좋아한다는 데서 서른도나 나훈아를 좀 그니까요. 너무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이없었겠어. 그때 맞아요. 서른도 주현미 그다음에 네, 맞아요. 현철 뭐 이런 현철, 가수들 좋아했었잖아요. 남진 해가지고 그 네모난 맞아. 비디오로 들어와서 그거 가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맞아. 그거 막 틀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막 삼바 하면 그 모습이 정말 그렇게 멋져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야, 그랬는데 너무 근데 즐거운 것보다도 힘든 게 더 많았을 것 같아. 대학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거 되게 많았죠. 이제 애들 편견 그리고 이제 똑똑한 아이들은 우리가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 번은 대학교 막 이제 그 학비 등록금 인상돼가지고 막 인하해달라고 애들이 시위 나가는데, 근데 애들 나가니까 저도 같이 나갔어. 등록금 인하라. 사실 나는 하나도 안 내는데 그냥 이렇게 탈북자라는 거를 그래도 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우들하고 또 이게 동무들하고 또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에 나가서 막 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보고 너무 철면피하다고 막 징그럽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제 너는 등록금도 내지 않지 않냐. 그리고 자기네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쉬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는 대학인데 너는 북한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특별 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장학금도 등록금도 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네. 너 원래 싫었는데 더 싫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받았어요. 얘네한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애들하고 이제 3, 4년을 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막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들 마음을 어떻게 뭐 돌려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딱 닫은 친구들한테는. 근데 뭐 또 저를 싫다는 친구들한테 굳이 막 그렇지. 매달릴 필요는 없고, 뭐 더 좋은 친구들이 내 옆에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막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친구 관계도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도 편견이 있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싫었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3학년 때 간호학과 친구들은 다 이제 취업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학교 써가지고 이제 취업이 됐었어요. 근데 취업을 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쓰면 그거를 담당 교수님한테 이제 그 확인을 받아야 돼요. 교수님이 뭐 수정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교수님한테 보냈는데 저녁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사무실에서 들르라고. 그래서 제가 딱 들렀는데 교수님이 되게 어두운 표정을 하시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생은 창피한 거지 자랑할 게 아니다. 가난은 너가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다. 가난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가난은 네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어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신분도 없었고 그냥 한국에 오기 전까지의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본다면 가난,
역경 고생 말고는 크게 쓸만한 내용이 사실 그렇지, 그렇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적어서 교수님한테 보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가난해서 약자가 되고 뭐 약자가 돼도 좋은 기회를 밟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님한테는 그게 내가 가난하다는 게 이렇게 죄인처럼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 동안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써서 병원에 제출하면 내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뭐 다행히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행이다. 예,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교수님한테 너무 서운했는데 또 돌이켜본다면 그냥 좀 더 잘 써가지고 취업이 되길 원해서 그렇게 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본다면 근데 제가 들어도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서운했죠. 은하 씨는 되게 착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나 같으면 그때 성격이라면 내가 무슨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냐고.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겪은 게 그것도 안 돼.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거를 좀 잘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교수님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려니 맞아요. 또 생각은 합니다. 4년 그 간호학과를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왔을 때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21살 때인데 공부를 하겠다니까 저희 친척이 저희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제까지 공부 안 하고 대가리 다 녹슬었겠는데 공부하니 기술이나 배워라 이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럼 기술 나 그럼 공부 안 돼. 나보고 네.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너가 지금 이제 너가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지만 북한 고등학교랑 한국에서 다니는 고등학교 배우는 게 차원이 다르고 너가 졸업은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배우지를 못하지 않았냐 그 말을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단순해서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21살이면 여기 애들이 너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대학교 뭐 2학년인가 뭐 그렇대요. 2, 3학년 되는데 너가 공부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망성이 좀 없을 것 같다. 많이 힘들다. 네,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공부할 애가 아니다. 되게 날라리처럼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해가지고 저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금의 마인드나 지금의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때 공부했을 걸 했는데 차라리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겠다 할 때 그럼 나도 공부해야지 했을 때 중간에서 누군가가 나를 딱 이렇게 열심히 해줬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글쎄 나는 제 학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공부해야지 했는데 사실 할 자신은 또 없었고 근데 중간에서 너는 공부할 애가 아니다 하는 거 봤으면 공부 안 한다 이래가지고 다행히 저는 공부를 다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로 낳고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녔어요. 간호사 대단하다. 그때 누군가 간호사를 추천했는데 야 무슨 애 둘 낳고 간호사 그 4년 다녀야 된다면서요. 간호조무사는 1년 다니면 되더라고요. 자격증을 받고 공부를 또 해야 되지만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땄었어요. 이방가 하면서 애 키우면서 자격증 따고 또 학원에서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땄었어요. 근데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좋았죠 그때도 졸업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딸린 게 없었어요. 그냥
제 몸만 그냥 챙길 뿐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언니는 이게 간호사도 그렇지만 간호조무사도 시험이 그냥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어렵죠. 해야 되는 과목이 8개 정도 되지 않아요? 그것도 되고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외래어를 쓰는지 외래어- 아니 옮긴다고 하면은 되지 왜 트랜스포라는 아, 식인지 맞아. 그런 말을 쓰고 무슨 뭐 근육 주사라고 하면 되지 왜 IM인지 무슨 이런 걸 쓰냐고 언니 다 기억하는구나.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V, I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약 할 때잖아. 이건 약을 왜 영어로 말해요? 하니까 선생님 약은 왜 영어로 다 얘기를 하냐고 모르겠다고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랬지 괜히 물어봤구나. 못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어렵지, 정말 어려워. 어렵지. 근데 간호조무사도 어려운데 간호사들은 정말 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진짜 간당간당 매 학기마다 진짜 그게 유급이 있잖아요, 언니. 의대는 유급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정 학점이 안 되면 유급해가지고 묵힌단 말이에요. 근데 묵으면 이게 의대는 등록금이 또 다른 과에 비해서 비싸요. 450인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급을 하면 이 돈도 내가 내고 그리고 내 과 친구들 동기들을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급만 안 되게 달랑달랑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중에 정말 때려칠 거야 라는 생각이 저도 그랬어요. 많이 막 저는 이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는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다른 때는 안 오는데 꼭 시험 때만 저를 와서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죠, 귀신인데 뭐 막 밤새 공부하다가 이제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는 자려고 누우면 머퉁이에 꼭 있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나를 막 보면서 웃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하면 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니고 귀신인데 형체가 막 자유자재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눈을 응시하고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 나 좀 잘게요 하고 눈을 딱 감으면 그때부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 들어와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거 막 긁는 소리 있잖아요. 빡빡빡 긁는 소리 내면서 막 자기 절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딱 뜨면 나가서 또 저를 보면서 웃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집 터가 안 좋구나 해가지고 제가 친구네 집에 갔어요.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자는데 친구네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글쎄. 그 귀신이 남잔가? 모르겠어요. 청각 귀신일 남잔지 수도 있어. 뭔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야 은하야 그거 칼 베고 자면 괜찮대 해가지고 그 중국에 보면 이렇게 고기 자르는 차도제가 있잖아요. 네모난 거. 네모난 거를 베고 자래요. 베고 잤는데도 들어오고 또 뭐 절에 가서 뭐 달마도 그 부적이 있대요. 그래서 부적을 엄마랑 언니랑 가서 또 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개 밑에 하고 자면 또 괜찮대. 근데 부적보다 귀신이 더 세더라고요. 야, 그래도 진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기가 허해지다 보니까 계속 그 아저씨, 저희는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아저씨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허하면은 그렇다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간호사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진짜 엄마가 한국 간다 그럴 때 공부하고 싶고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렇죠, 어릴 때니까. 정작 그래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한국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못하니까 공부를. 근데 그런 애가 이제 4년 정도를 다녀서 다니니까. 자격증까지 따려고 하니까 뭐 너무 진짜 그렇지, 스트레스 엄청 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제가 유급을 한 3번 정도 당할 줄 알았대요. 왜냐면 엄마는 내 머리를 아니까. 검정고시 볼 때도 제가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그래도 한 번은 통과하지만 너는 부담 안 줄게. 그냥 한 3번 정도 봐라. 그러면 너는 통과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지.
서운하고 이 머리도 이 돌머리도 따내는 걸 보라고 해가지고 또 그때도 따고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따냈다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잘했다.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도 이제 저도 이만갑을 통해서 은하 씨를 봤거든요. 그쵸.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말을 일단은 저처럼 북한 사람처럼 완전 세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곱게 자랐는가 어머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네. 부모님이 다 오셨대. 그래가지고 글쎄 그러니까는 저렇게 곱게 자랐으니까 말 저렇게 곱게 하지 마 이랬었단 말이에요. 언니 싸울 때 못 봤구나.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만갑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 이만갑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나가서 일하는데도 뭔가 이제 북한에 돈도 보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 부모님이 막 힘들어한다는 게 제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이제 엄마 일하는 데 우연히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엄마 식당 그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가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큰 대야에 정말 엄청나게 쌓인 그릇을 혼자 씻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발이 불편한지 장화를 신고 계셨는데 발이 불편한지 장화를 이렇게 벗더라고요. 근데 보통 장화가 쉽게 확 벗겨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장화 벗는데 엄청 이렇게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하고 딱 봤더니 부었구나. 붓고 이 장화 안에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장화를 훅 썼는데 물이 그냥 쩌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잠긴 장화를 신고 주방에서 막 8시간, 9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발이 코끼리 발처럼 저희 엄마가 또 체구가 되게 작으세요. 그 작은 체구의 여자가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근데 다 저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머리에는 단 한 가지 생각, 빨리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를 좀 편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서 학교 딱 졸업하고 제가 원하는 과에 이제 바로 불러주면, 원하는 과에서 바로 불러주면 일하러 갔을 텐데 병원에서 계속 자리가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뭐 이번 달도 안 되고 뭐 다음 달도 안 되고, 이게 뭐 저보고 선생님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대기를 하셔야 자리가 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하루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제작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해보라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가리는 일이 없었어요. 돈 되는 일이면 다 나가서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전화를 딱 받고 뭐 약속한 날에 딱 가서 촬영을 했는데 출연료가 나중에 찍힌 거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출연료가 찍힌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편의점 가서 일을 하면 1시간에 4,000원 정도 받았어요. 많이 주시는 분은 거기 200원 더 붙여가지고 4,200원을 주셨어요. 시간당. 근데 출연했는데 2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25만 원씩 두부 해가지고 2회 해서 50만 원을 통장에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이런 세상이 있나? 라고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이 다시 전화 오신 거예요. 이게 저희 시청률이 막 좋아져가지고 아마 은하씨 고정으로 갈 것 같은데 고정으로 출연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한 달에 촬영을 2번 나가요. 2번 촬영해서 2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주 1회씩 나가니까. 그때 당시 막 25만 원씩 주다가 또 출연료를 25만 원 더 올려가지고 회당 50만 원씩 받을 때란 말이에요. 부가적으로 이제 막 TV 나가니까 여기서도 불러주고 막 저기서도 불러주고 막 광고도 막 제안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고로 많이 번 달이 한 달에 1,200까지 번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1년 벌어야 되는 그쵸, 거를 저희 한 달에. 엄마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달에 나가서 그것도 막 이렇게 은하 씨 막 예쁜 옷 입혀주고 여자들한테는 또 그게 되게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쁘게 화장해주고 막 저한테 존댓말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저를 누가 그렇게 공주 대접을 해줬겠어요. 그렇지, 근데 맞아요. 여기는 공주 대접하고 진짜 맞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 돈까지 이렇게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개월 하는데 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선생님 티오가 됐어요.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병원은 못 가겠는 거예요. 아 병원 가서 3교대로 일하면서 간호사로 일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나 그냥 병원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방송 쪽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모님도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방송 됐구나. 쪽에서 눌러 앉았고 지금까지 음. 간호사는 저기 가 있고 방송 쪽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이만가고 저도 뭐 나 방송 일하는데 나가고 싶다가 아니라 네. 똑같아요. 애를 키우면서 학원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 이제 공장에 있잖아요. 공장에 가서 그 일당 일을 했었어요. 그 막 외국인들이랑 같이 있는. 야, 그러니까 언니 주말에도 진짜 열심히 그래서 살았다. 주말에 그렇게 일하고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 그때 인만갑에서 계속 그 섭외를 왔었는데 이제 우리 집 쪽에서는 그런 데 나가서 나대지 마라. 무슨 무슨 그런 데 나가서 나대니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그래서 잠깐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만갑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튕겼지. 그러다가 그 일당일 나갔는데 7만 원을 벌었어요. 하루에? 하루 종일 나가서 그냥 토일 이렇게 나가서 7만 원 버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슬쩍 돈 얼마 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만 원이다. 뭐 5번 출연하면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서 야, 이 25만 원이면은 내가 몇 주를 나가서 며칠을 나가 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 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갔지. 나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돈 벌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뭐 너는 뭐 이쁘다. 나는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도 안 했어가지고. 잘했어. 좀 말할 줄도 몰라야 하니까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기 시작해서 저도 쭉 이렇게 방송 쪽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유. 참 근데 이만갑이 힘들긴 했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만갑이요? 클럽으로 갈아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갑 녹화하고 며칠 있다가 모란봉 클럽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미팅하자 해가지고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갈아타가지고 이만갑 그 전에 작가님들이 되게 저를 약간 어떤 배신 고정으로 유미 씨를 이렇게 쓰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방송 쪽 일이 또 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쭉 방송을 잘 해오다가 우리 보통 그래서 이만갑 하면 신은아 하면 이만갑 그래요? 그런 센터라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나.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신은아 하면 진짜 그렇게 이뻐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 얼굴 봐요. 저 우리 아직 앞에 앉은 PD님 둘이. 우리 피디님이랑 이뻐요 해서 진짜 이쁘다고. 네, 저는 어쩌나. 진짜 이쁘고 진짜 네. 너무 착한 아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뭐 또 어느 순간 결혼을 했어요. 그쵸. 네.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저희 신랑은 저희 그 언니가 형부랑 상견례하는 자리에 나갔다가 작가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은하 씨 뭐 소개팅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상견례 하니까 뭔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언니가 가니까 이제 나도 뒤따라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작가님이 전화 오시니까 작가님 저 만나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작가님이 뭐 직업은 뭐고 막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막 어떤 사람이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엔 잘 못 들었어요.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저희 지금 신랑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작가님 통해서 뭐 연락 받았습니다 하는데 이게 말투가 왠지 평양 말투인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지 그랬음이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간첩이 많다는데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작가님들 이게 약간 뭐 국회도 그렇고 막 중요한 자리에 간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네. 모시고 일하는 그런 장소에 네. 간첩이 없을 리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도 조금 수상하기는 하다. 내가 좀 만나더라도 조심해서 만나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 약속 날짜가 돼가지고 신랑을 딱 만났죠. 만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 외모 쪽에 신경을 조금 그래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상이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얼굴도 좀 깔끔하고 그렇다고 저희 신랑이 더럽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봤어요. 제가 몇 번 봤기 네.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약간 좀 순하게 생기고 조금 이렇게 좀 키도 좀 있었으면 저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고 키 크잖아요. 네, 저보다는 커요 다행히. 네. 아무튼 그냥 쉽게 말하면 훈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설레면서 나갔구나. 예,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씁니다 약간 평양 억양을 쓰니까 내가 긴장을 늦추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택시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신랑이 또 되게 저희 신랑이 섬세해요. 계속 오는 도중에도 잘 오고 있는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택시에서 내렸는데 신랑이 전화하길래 저 도착했어요 하니까 자기도 도착했대요. 그래서 자기 지금 여기서 뭐 파란 옷을 입고 이제 손을 흔들고 있을 테니까 손 흔드는 사람이 자기니까 알아보래요. 그래서 딱 전화 이렇게 통화하면서 가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네 어떤 아저씨가 손을 흔들고 있어. 어떤 아저씨가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장발인 아저씨가. 머리 장발. 그 선생님이 머리 장발이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저기 어떤 아줌마가 그냥 손을 흔드는구나. 했었죠. 아줌마라고 생각하셨구나. 머리가 기니까. 그리고 예. 저희 신랑이 이게 약간 좀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하고 눈이 되게 짙어요. 쌍꺼풀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계속 찾아봤는데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은 아니겠어요. 근데 네. 딱 끊더니 은하씨 맞으시죠? 어떡해.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양진배 소개받은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TV에서 볼 때랑 실물로 보니까 너무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이게 보통은 다르다는 게 TV에서 볼 때는 제가 예뻤으니까 이제 이 말부터 해야겠다. 신랑이랑 이제 작가님은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저희 작가님이 강남에 있는 피부과 시술 받으러 갔다가 이제 레이저를 하면 조금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이제 그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직업이 어떠냐, 나 작가고 어떤 프로그램 해요 하니까 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요 하니까 신랑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대요. 내가 나오니까. 팬이셨구나 원래. 네, 나중에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사는 재미였대요. 저를 보는 게. 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다 해가지고 작가님한테 나 신은아 씨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TV에 나오는 거랑 실물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잘 됐다. 나도 너 마음에 안 든다. 오늘 그냥 우리 밥 먹고 빠이빠이 하면 되겠다라고 했죠. 근데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저희 신랑이 이제 군인 출신인 거예요. 소령 출신이에요. 오산 미군 기지에서 이제 그 소령으로 있다가 전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아가를 썼구나. 네, 그런 거예요. 간첩이 아닙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군인이셔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일단 간첩은 배제됐죠. 근데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꾸 거슬리는 게 이게 머리인 거예요. 장발인 머리가. 하필이면 또 스파게티 먹는 집을 갔어요. 막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더니 본인도 이제 불편했는지 잠깐만요 이러더니 고무줄을 입에 딱 물더니 이렇게 하고
머리를 묶는 거예요. 근데 어머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쌓인 정도 없는데 정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막 야 내 세상에 저가 지구에 저 남자 혼자 있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은 못 만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내 오늘 밥 잘 먹었고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깜빡했다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막 나오면서 은하씨 연락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만나고 헤어졌어요. 네. 헤어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죠. 근데 바로 연락이 안 왔고 한 2, 3일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이 올 줄 알았대요. 뭔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먼저 제 연락을 눈빛을 보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날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라는 눈빛을 잘못 입으셨구나. 받았대요. 근데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니까 자기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이상형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저희 신랑이 한번 뭔가에 딱 꽂히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소령님. 네. 네. 근데 끈질기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집에 찾아오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저 지금 서울에 없다고 한동안 지방 내려가서 살게 될 건데 이제 서울 뭐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고 뭐 우리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했어요. 핑계를 댔구나. 네. 지방 어디네요. 그래서 강원도 쪽. 북한 사람들은 또 만만한 게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죠, 맞아요. 강원도에 있다고 했는데 통화 끊고 3시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지금 강원도 내려왔다고. 근데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바쁜 사람이 강원도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는 서울에서 지금 우리 집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있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갖고 노는 거네. 그냥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강원도에 있다가 지금 잠깐 일 있어가지고 다시 서울에 왔다. 진짜 미안한데 다음 주 정도에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만나자고 해서 약속을 잡고 2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네. 정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나갔는데 어머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머리를 엄청 짧게 자르고 처음에는 이제 막 땀 냄새 나고 자기가 진료보다가 정말 급해가지고 막 왔대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카라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막 이렇게 접혀져 있고. 예. 진짜 약간 꼴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얀 와이셔츠에 머리 깨끗하게 자르고 정장 바지를 딱 입고 구두를 신고 나온 거예요. 시계도 하고. 근데 시계도 하고. 그리고 그 2번째 만남이 거의 시간이 첫 번째 만나고 1달 가량이 지났는데 그 1달 동안 차까지 뽑은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미 저랑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데이트할 생각을 계획을 다 하고 이제 차까지 뽑은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은하 씨가 제일 유명한 게 있잖아요. 네, 뭐요? 그분을 만났을 때는 네. 겨털 정리를 잘 아니 겨털 그분을 만날 때는 뭔가 마음이 깨끗한 정리를 다 한 상태였어요. 정리를 다 한 상태였죠. 이게 우리 그 혹시 구독자님들이 모르실까봐 그렇죠, 말씀을 예. 드린다면 제가 대학교 때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그 부글부글 끓는 더위에 저희 학교에 뭐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맛있는 시원한 음식을 사주겠다. 그래서 저는 또 혼자 나가는 것보다 딱 친구랑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 친구랑 같이 오빠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저희 그 학교가 되게 언덕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쪽에서 사람이 오면 정말 다 보여요.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보일 정도로 이게 확 아래에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오빠가 저기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손을 번쩍 들고 오빠 나 여기 있어 이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당황해서 팔을 당장 내리라는 거예요. 은하야 팔 당장 내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리고 근데 왜 그래? 이랬더니 은하야 북한 여자들은 겨드랑이 털을 안 밀어 이러는 거예요. 안 밀잖아요 이게. 안 왜? 밀지. 아니 그걸 안 미는 게 아니라 민다는 생각조차 생각도 안 못하죠. 하죠. 이게 뭐 내가 뭐 나쁜 놈이어서 그쵸. 나는 거 아니고 그냥 이게
생리적으로 사람이 나는 음. 건데 왜 밀어야 되나 이해가 안 됐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여자들은 겨드랑이 털은 당연히 자르고 팔털, 다리털, 심지어 인중에 난 털까지 다 자른다. 그게 여자의 매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제가 버스 탈 때도 이렇게 잡았고 지하철 탈 때도 막 이렇게 털이 있어. 잡았는데 여기 털이 나 있어. 다 봤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 사람들이 되게 매너인 게 말하면 여자가 창피해한다고 할까봐. 이 털을 막 보면서 그때 당시 만났던 그 남자가 남자친구도.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털 더 예뻤대요. 남자들은 그렇지. 예. 아, 눈에 죄송합니다. 콩깍지 예. 쓰셔가지고 털도 예뻤어. 그때는 근데 20살인데 뭐가 안 예뻤겠어요. 그렇지. 뭐 여기가 아니라 커털이 나도 예뻤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날 때는 만약에 이게 털을 길렀다면 저희 신랑이 저랑 만남을 조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어때요? 그렇게 자상하고 섬세하고 연애할 땐 그랬는데 결혼 생활은 우리가 왜 연애랑 네. 결혼이 다르거든요. 네, 저는 살아봐서 알아요. 정말 네. 달라요. 예. 그 남자 맞죠? 이 남자 그 남자 그 맞았던가. 남자. 네. 예, 그럴 때가 많은데 어때요? 좀 이렇게 씁쓸하죠. 왜냐면 결혼을 진짜 어렵게 했어요, 저희가. 진짜 어렵게 했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그리고 그 저희 신랑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이제 2년 동안 인사드리러 가겠다는데 안 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인사드리러조차 가지 못했어요, 신랑 집에.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은 예쁘게 키워놓은 딸이고 중국에서도 정말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까지 데려온 귀한 딸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딸이 정말 환영받는 그 시댁에 갔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또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첩보식으로 연애를 했었어요. 뭐 신랑 만나러 가면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시다 보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 또 이제 집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급하게 정말 친구 너 어디야 걔가 뭐 어디에 있다면 택시 타고 가서 걔랑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고 또 막 이제 친구를 만났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랑 있는 게 뭐 들켜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제 짐을 다 싸가지고 밖에 나가라고 던진 적도 있고 그냥 둘이 너무나도 이렇게 연애를 어렵게 했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저희 신랑 핸드폰에 제가 그냥 우리 신랑 눈에는 뭐 그렇겠죠. 여신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제가 연애 때. 예, 여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며칠 날 만났는데 저희 신랑이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여신이라고 이제 저장해 놨는데 어느 순간 결혼해서 이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저보고 우리 누나는 오늘따라 이제 토인 같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 그래서 여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토인이라고 하니까 토인은 여신보다 더 이렇게 예쁜 사람인가 보다. 그 뭐예요? 그래서 토인? 내가 정말 토인 닮았어? 고마워 이랬더니 신랑이 너 토인이 뭔지 알고 고마워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니까 네이버 쳐보래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진흙으로 만든 사람. 토인. 진흙으로 만든 사람.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여신에서 토인으로 왔어? 이러니까 아직도 여신이긴 한데 또 혼날까봐 그랬겠죠. 아직도 여신이긴 한데 화장 안 하고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까매 보이더래요. 그래서 순간 까매 보이는 내 얼굴을 보니까 토인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너무 이게 결혼 전하고 후 결혼은 진짜 현실이고 24시간 동안 같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이제는 여신은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로 갔고 이제는 토인이 왔구나. 근데 뭐 그 정도는 몇 년 차예요?
저희 이제 연애까지 다 합치면 10년 정도 됐죠. 아유 10년인데 뭐 이제 여신에서 토인 무슨 뭐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살면은 어떤 분은 네. 그 저기 그 뭐야 와이프 저장을 네. 경찰서라고 저장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서. 그러니까 왜? 경찰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네. 경찰서 감옥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감옥, 어떤 사람은 마녀. 마녀? 네. 뭐 대부분은 마누라 뭐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근데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저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감옥, 경찰서, 마녀, 어머. 그다음 애들 엄마 뭐 이렇게 애들 엄마는 또 낫네. 경찰서 감옥은 심했다. 그런 사람 저는 실제로 감옥이라고 저장해 놓은 네. 분을 봤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그 어릴 때 식당에서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어요. 학원 다니면서 밤에는 근데 감옥이라고 왔어요. 네. 근데 감옥에서 나는 그 감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아무 생각이 세상에. 없이 그 봤는데 또 그렇게 말은 친절하게 잘하더라고요. 야, 와이프한테. 이거 한국 남정네들은 저장은 감옥이라고 해놓고서는 마누라 나 여기 모임 있어가지고 지금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때리지 무슨 뭐 이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마누라구나 그렇게 알았었어요. 너무 충격이다 그거는. 네. 터인보다 더 충격이네. 그렇죠. 터인 무슨 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남조선 동무들이랑 못 살아봤거든요. 그저 네. 남조선 동무들이랑 못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좀 특이하다거나 뭐 네. 이상하다거나 이런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있어요. 이게 되게 고마운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섬세해요. 그리고 친절하고 약간 이해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싸움을 저희도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신랑이 많이 이해를 해주니까. 근데 되게 특이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신랑이랑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편의점에 들렀어요. 뭐 사 먹으려고. 근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물을 꺼내려고 하는데 냉장고 앞에 서가지고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별난 사람 다 봤다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아저씨가 쫓아나온 거예요. 쫓아나와가지고 야 섬 뭐 막 쌍욕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걸었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랑 가고 있는데 근데 신랑이 못 참겠나 봐요. 더 이상은 저한테 막 욕을 하니까 신랑이 딱 손을 놓더니 기다려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러지? 싸움 나는 거 아니냐? 탁 돌아서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술 한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야, 가가지고 막 북한 사람들 같으면은 막 난리 나지. 난리 나죠. 손까지 딱 부딪히고 기다려봐. 들어서더니 그래서 이거는 뭐지? 저는 술 한 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술 마시는 술 마신 와이프에 막 자기가 오히려 막 사과하고 하니까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 피부과 원장님 우리 네. 소령님이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한 네. 손가락 해 보일 때도 네. 있는데 이게 너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조금 네. 좀 메칼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야, 메갈이 없다 북한말로. 왜냐면 저희 멀리서 안 보고 저희 아빠를 보면 저희 아빠는 밖에서 언니랑 저랑 울음소리가 앙 하고만 나도 대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막 해보셨단 말이에요. 이 어느 아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누냐 이러고. 저희 엄마랑 어떤 아줌마가 싸우면 이게 뭐 싸움이 아니라 그냥 트러블만 있어도 저희 아빠가 나가서 엄마를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신랑의 이런 모습이 너무 적응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웠어? 그렇게 무서웠어? 술 취한 아저씨가? 이랬더니 또 나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렇게 술 취한 사람이랑은 부드럽게 나가야지 강하게 나가면 싸움이 난다. 저런 사람은 그냥 피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 맞아. 말이 현명해.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래 살아봐도 이게 분명히 남과 북의 차이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남편분이 네. 현명하세요. 저희 남편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런 사람들이 좋지 같이 막 술 먹은 사람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미련해 보여 지금. 미련해 보여. 미련해 보여. 예전에는 이 남자가 나를 뭐 지켜준다라. 이 남자 대 있네 뭐 이런. 맞아. 야, 이 남자 대 있네 멋있네 뭐 이랬는데 지금 매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 보면은 미련해 보이고 좀 모자래 보이는 느낌도 나고 저는 그래요. 결혼 저희 너무 신랑한테 잘한 것 가서 같아요. 말해줄게요. 그렇죠. 네. 네. 그 신랑이 나를 되게 그래도 좋게 봤더라고요. 언니를요? 네. 한유미 알아요? 씨, 예, 그 피부과 가는데 한유미 씨 안다고 그러면서.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신은아 씨도 그렇고 네. 그 다른 분도 그렇고 저번에 한수혜 씨도 만났잖아요 우리. 그분 남편도 그렇고 또 다른 분 남편도 이만갑이랑 모란봉 클럽 보면서 네. 정말 한유미 팬이고 한유미 정말 예쁘고 맞아, 말도 맞아. 재밌게 하고 막 맞아. 이러면서 다른 여자들이랑 다 결혼했더라고. 왜 나를 안 찾아왔을까? 만나지 못했으니까 언니. 야, 그 진짜 입에 진짜 이빨에 땀 나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싹 다 곱고 아름다운 여성 동무들하고 결혼하고 나를 밑밥을 쫙 깔면서 그분들한테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먼저 만났어야지 언니. 근데 그분이 그 여자분들한테 접근할 때 자기 이만가 모란봉 클럽 그렇게 보는데 야 그 한유미라는 한유미, 여성분이 예. 참 예쁘고 또리또리하게 생겨서 맞아. 북한 여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를 좋게 봤다라고 하면서 나를 밑밥으로 깔고 접근을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뭐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제가 또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되게 솔직해가지고 뭐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말 진짜 굉장히 많아요. 듣고 싶은 말도 많고 그렇지만 또 빨리 아기가 있어서 빨리 네. 가봐야 되기도 하고 또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네, 또 좋은 네.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촬영이 되게 즐거웠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도 되게 즐거웠어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짧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길게 말하다 보면 막 버벅거리고 앞뒤 막 순서가 안 맞아요. 횡설수설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잘 양해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아유, 뭐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애만 보다가 밖에 나와서 콧바람 쐬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우리 애를 키우다 보면 누가 이렇게 불러주면은 감사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감사하고. 저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